필리핀의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가득한 집 제 앞마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심입니다. 지금 태풍이 제가 방금 뉴스에도 제가 뉴스 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태풍이 바로 여기까지 거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당 앞에서 즐기는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국제 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 지금 이곳 필리핀에서 국제 기촌을 몸소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개척하다 보면 기대만큼이나 마음속에 불안, 걱정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 마당에 앉아서 늘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는 법륜 스님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님은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탕에는 수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을 귀촌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도 아주 시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한 편의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스님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수학의 음수와 양수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국제기촌을 준비할 때 매일 밤낮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플러스로 그런 삶만 상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멋진 해변에서 매일 주스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이 좋은 것이고 괴로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 즐거움은 플러스이고 괴로움은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대박이 나서 즐거웠다면 플러스 50, 나중에 그 돈을 잃거나 일이 틀어졌을 때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결국 이것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 즉 열반이나 해탈은 플러스 상태의 엄청난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 즉 수학적으로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플러스에 집착하니까 마이너스가 올 때 미치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를 유지하면 인생에 출렁임이 없어진다고 스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분들이 방파제에 나와서 아이들과 일반적인 삶, 필리핀 일반인의 삶은 어떨까? 방파제에서의 저분들은 제가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촌에 대입해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국제기촌, 낯선 해외 생활은 좋을 때가 있으면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속 터지고 괴로울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내 삶은 늘 플러스여야 한다 라고 그런 환상을 버리고 마음의 제로의 상태, 즉 담담하고 평온한 상태로 맞추면 현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출렁이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물리학 이야기입니다. 교리 중에 가장 어렵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스님은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의 상태 변화로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 있는데 물질이 곧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이 곧 물질이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으로 보면 아주 쉽답니다.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색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을 가만히 두면 녹아서 물이 되고 끓으면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니 공입니다. 그렇다면 얼음과 수증기는 다른 걸까요? 본질은 H2O로 똑같습니다. 인연, 즉 온도 조건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상황에 따라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상사도 되는 것이지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국제 기촌을 하는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한국에서의 내 직함, 내 재산, 내 사회적 지위는 그저 한국이라는 온도 속에서 굳어 있었던 얼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 그 얼음이 녹아 물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학적 현상이다. 내가 한국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고 과거의 얼음 형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질인 H2O, 즉 나라는 인간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물처럼 살면 그만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아마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서 제가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한번 좀 이동을 하면서 바다와 함께 저도 해보겠습니다. 예. 작심이의 마당에서의 한가로 위에는 달리사이 나무가 가볍게 흔들리는데 가벼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아마 북상이 아니고 뭐 올라오면 무조건 올라온다 그러는데 제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걸 잘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양자 물리학과 화학의 관점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세상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원자의 구조와 선풍기 날개로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탁자가 단단하게 존재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원자를 쪼개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사이는 완전한 텅 빈 공간입니다. 축구장 한가운데 탁구공 하나, 아니요, 탁구공보다 더 적습니다. 거의 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어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단단한 탁자로 보일까요? 전자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꽉 차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풍기 날개가 세게 돌면 판자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텅 비어 있는데 우리 감각기관의 착오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정관념이나 불안감도 이와 같습니다. 해외 생활은 이래야만 돼. 이 나이에 성공해야 해. 라고 단단한 벽처럼 믿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선풍기 날개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마음의 착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가상의 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풍기를 멈추고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세상 모든 문제에는 틈이 있고 생각보다 그리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입니다.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스케일입니다. 스님의 스케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가진 고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밤하늘의 우주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이 마당에서 밤하늘을 볼 때마다 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 죽고 싶다. 난리를 치지요. 자, 눈을 들어 저 밤하늘을 보십시오. 우리 은하계에만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 그런 은하계가 또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그 먼지 같은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또는 서울 그 방구석에 앉아 나라는 존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지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하든 낙방을 하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폭이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랑 똑같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삶이 아주 가벼워진다고 스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 시골 마당에 앉아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있으면 스님의 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의 한 모퉁이인 이곳 필리핀 마당에 앉아 있는 저라는 존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겠죠. 그러니 국제기촌을 하면서 여기서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으면 어쩌지, 건강을 잃으면 어쩌지 하고 스스로 무겁게 짓누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도 실패도 그저 자연의 작은 흔들림 보이지도 않을 뿐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평범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아집과 괴로움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법륜 스님이 과학과 수학을 통해 풀어내신 4가지 가르침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수학의 제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물과 얼음, 집착의 착시를 깨는 원자와 선풍기 날개, 그리고 내 고민을 사소하게 만드는 거대한 우주까지 말입니다. 법륜 스님이 이토록 과학적인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불교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인생의 매뉴얼로 전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국제기촌이라는 멋진 도전의 길 위에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는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 너무 잘하려고 애쓰며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구독, 알림 설정만 하시면은 이 멍청한 작심이가 우주의 원리까지 법칙까지 가르치시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누리며 평온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필리핀 마당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저 요트 위에서, 제가 만든 태양광 요트 위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이었습니다. 필리핀 총구석 LEF 코리아 작심이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